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한미일 정상회의차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얻은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기레기들조차도 윤석열이 미국 방문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보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빵 셔틀 역할에 더 열심히 충성하겠다는 다짐 그 자체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의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안보 위협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한국의 안보 위험을 한가득 담아온 윤석열. 외교 정점이 아니라 안보 위험에 정점을 찍은 것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미국 하원은 금년 1월부터 공화, 민주 양당이 참여하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라는 데 일치한 것이다. 특유의 공화당 측 분위기를 주도하는 갤러그 하원 의원은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조한다. 중국을 경쟁과 협력의 카운터파트로 대해야 한다는 자넷 앨런 재무장관을 조롱한다. 갤러그는 특히 대만을 압도적 군사 지원과 재무장을 통해 중국의 대만 탈환 전환 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최근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83%에 달한다. 이런 중국 때리기의 원조는 트럼프다. 네 번째 기소를 당하고도 공화당 지지층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바이든도 대중 강경 정책으로 민심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용 레토릭은 국익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쟁적으로 극단을 향해 달려간다. 바이든은 휴가 중임에도 캠프 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초대해 한껏 돋보이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중심 주제는 중국과 대만이다. 미국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기후위기는 협력하자고 하지만 이런 이중적, 차별적 전략에 중국이 호응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안보가 생존과 직결된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초래하는 대만 유사시에 동원되는 시스템에 맥없이 장단을 맞춤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다 내주고 만 것이다. 미국의 대선 분위기에 대책 없이 휩쓸린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의 외자만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바이든의 전략에 놀아나는 이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태롭습니다. 밖에서는 이렇듯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욕먹으니 또 지 나름대로는 지지율을 회복한답시고 늘상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 절반이 선택한 제1야당 대표를 정치 검찰 앞세워 허구한 날 정치 수사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 다 알면서도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저들에게 이렇다 할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두고두고 한으로 남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노골적인 정치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입법부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시행령 통치로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국회는 국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법적 대응 및 국무위원들의 위법성에 대해서 탄핵안을 수시로 발의하며 대응을 해야 하고, 시민들은 차기 총선에 윤석열과 전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겠지요. 현재 국힘당 내부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마냥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여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거나 또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그러면 차기 총선까지 이재명 때리기의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느 게 자신들에게 이익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차기 총선 구도를 또다시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또 한 번 전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최한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를 두고 전 정권 탓으로 돌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떡밥을 물면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 정권을 겨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책임자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윤석열을 쉴드 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받았지요. 해서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차기 총선은 전 정권 대 현 정권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을 닫으시라. 정권을 뺏긴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잼버리대회 문제 같은 거를 사과를 하느냐. 차라리 조용히 지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입을 열면 민주당에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뒤에서 당대표나 흔들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면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전국혁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셨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백현동 사건 또다시 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당대표를 우두한 경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훌륭한 게 아니지만 77.7%가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입니다. 우리의 불법이고 우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뽑아준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장하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바라는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버텨야 되는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 저는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잘 지키고 잘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잡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 동무 수평 잡고 한 덩어리가 돼서 나가는 것. 단결과 단합,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밖의 의원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없으면 당신들이 민주당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기 총선에서 공천받고 당선될 것 같습니까? 77.7%의 당원들이 그렇게 되는 거 보고만 있을까요? 정신들 차리시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싸우는데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당원과 지지자들도 정상 참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은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다. 이걸 이겨내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은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